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머전시 케어를 피치 사이드에서 할 때 가장 원칙적인 이니셜 어세스먼트, 매니지먼트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칼디악 어레스트,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그리고 이제 이 중에 하나인 컨커션에 대해서까지 하고요. 트라우마틱 이머전시 이제 그 다음에는 체스트, 복부, 림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여기 그 전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헤드부터 떨어져서 의식 소실이 있었던 경우 보셨는데 우리가 흔하지 않지만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옆에서 바로 이제 피치 사이드에서 어떤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될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처 응급실이라든지 또 그 해당 병원, 그다음에 또 상급병원이 어디 있는가 좀 미리 알아두면 이제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조력자, 우리가 사실 트레이너분들이 그냥 메인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조력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한 명이서는 우리가 치료하고 어떤 조치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력자를 미리 좀 확인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다음에 EMS, AED하고 IGL이 이제 흔하게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세스먼트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내용은 새로운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리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처음에 이제 라이프 스트레트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하다, 심각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필드로 들어갈 때 우리가 원칙적인 매니지먼트 ABCD를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마음속에 가지고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CD라는 거는 이제 에어웨이에서는 이제 서비칼 스테빌라이제이션 해서 그것이 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미 아주 웰 이스태블리시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에어웨이하고 이제 시스파인 스테빌라이제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리 쪽을 다치거나 아니면은 의식이 없으면은 시스파인에 대해서 항상 같이 보호를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매뉴얼 인라인 스테빌라이저 밀스를 테크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조 스러스트라든지 친 리프트 하는 거 에어웨이를 확보하는 동작과 같기 때문에 위에서 이게 이제 조력자가 해야 되는 것이죠. 위에서 하고 아래 다른 의료진이 이제 다른 지금 진단적인 그런 이밸류에이션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 폐색은 프라이머리하게 물리적 손상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세컨더리하게는 뇌손상이나 의식 저하 때문에 세컨더리하게 생길 수도 있는데 증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소리가 좀 코골이 소리라든지 그런 쌕쌕하는 소리라든지 청색증 같은 걸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추고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렇게 매뉴얼로 밀스 모니버를 할 수도 있겠고 칼라를 채울 수도 있는데 칼라는 이제 처음부터 채우는 경우는 없고 나중에 이제 경기장에서 나갈 때 채우고 나가게 되겠죠. 에어웨이 오프닝 모니버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조 스러스트 또는 헤드 틸트 친 리프트라든지 ATTGL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혀를 잡아 당기는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런 거는 별 필요 없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숨 쉬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얼굴을 갖다 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특히나 입 안에다가 손가락 넣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걸로 되어 있고 물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에어웨이를 계속 확보를 해야 된다. 숨을 못 쉰다 한다면은 에어웨이를 이제 이런 에어웨이 나소페린자리라든지 오로페린자 입으로 넣는 거나 코로 넣는 거 넣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젤로 거의 다 병원에서도 이제 다 아이젤을 씁니다. 아이젤 워낙 그냥 쉽고 확실하게 이제 에어웨이를 확보를 해주니까 아이젤을 쓰면 되겠고요. 석션이라든지 산소 공급을 이것으로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서비컬 스파인 인저리가 이제 중요한데 서비컬 스파인은 처음에 이제 다이렉트 손상으로 손상을 입을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이제 저산소혈증이나 저혈압 등으로 이제 세컨더리하게 손상이 오는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파인 그 exam을 해가지고 이게 시스파인이 확실히 괜찮은가를 클리어링을 해줘야 되는데 그 클리어링 해주는 이제 그 6가지가 요거죠. 이제
메커니즘상 목으로 떨어졌느냐, 목에 손상을 입었느냐 하는 거하고 그쪽에 목 쪽에 미드라인 그 앞통 통증이 있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 15점으로 얼얼트한지, 그다음에 디스트랙션 인저리는 없었는지, 그다음에 뉴럴로직 그런 증상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액티브하게 이제 양옆으로 이제 90도 정도 움직일 수 있으면은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뭐 다른 문제가 없고 서피칼 스파인 인저리가 이렇게 클리어링 돼서 뭐 리턴 투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메커니즘 인저리가 분명하게 목이 다쳤다, 아니면은 오히려 이제 익샘을 했는데 메커니즘 잘 모르겠고 클리어가 안 된다, 의식이 없다, 이러면은 우리가 밀스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갈 때는 칼라를 채워야 되겠죠. 칼라는 처음부터는 채우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밸류에이션 하는데 방해가 되고, 칼라는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로컬 룰에 따라서 뭐 채울 수도 있고 안 채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고정을 위해서는 칼라를 나중에는 채울 수가 있겠고요. 브리딩 서큘레이션은 확인이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환자들, 뭐 선수들은 더 그럴 텐데 그냥 환자들, 일반인들도 사실은 이제 호흡이 떨어지고 이제 서큘레이션이 떨어지는 거가 희미해진 거를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호흡을 나도 모르게 이제 얼굴을 갖다 대서 숨을 쉬나 안 쉬나 들어보게 되는데, 이제 너무 가까이 가는 거는 요즘 뭐 컨태미네이션 이런 그 얼마나 이 환자가 얼마나 세이프한가가 확보가 되면은 뭐 해도 된다 그러지만은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손가락을 대보든지 뭐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게 뭐 1, 2, 3 핸즈온 1, 2, 3 이런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권하는데 목이라든지 가슴 전방 후회 측에 두 손을 이제 갖다 대서 움직임을 좀 보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하는지, 그다음에 또 이제 배 골반 사지에 손을 대서 대량 출혈이 있는지 이런 거를 뭐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흡수를 어쨌든 이제 손가락을 대보거나 뭐 들어보거나 가슴에 이제 손을 대서 확인을 하고, 서큘레이션은 이제 뭐 우리가 펄스를 만져야 되겠죠. 손목에 이제 레디얼 펄스를 만지든지 아니면 발에서 도살리 페디스에서 이제 맥박을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다. 캐필러리 리필 타임, 이렇게 발톱이나 손톱을 이제 만져가지고 눌렀다가 떼서 이제 캐필러리 리필 타임을 본다든지, 블러드 프레셔를 재서 더 간단히 이제 체크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약간 정확성에 문제가 있겠지만은, 되게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피치 사이드에서 이제 아니면 온 피치에서 이제 그런 서큘레이션 문제를 보는 거는 사실은 심장에서 어떤 대량 출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심장의 그런 리듬의 문제, 어떤 아리드미아 이런 거의 문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캐필러리 리필 타임이나 뭐 블러드 프레셔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디서빌리티는 이제 신경학적인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의식 수준 보고, 그다음에 동공 반응을 보는 것이 이제 뭐 쉽죠. 그래서 픽스트 아니면 다일레이션 돼 있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거 응급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신경학적 증상, 마비가 있는지 어떤 경련 같은 것을 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식 레벨을 보는 것은 ABPU 이렇게 얼러트, 그다음에 목소리에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페인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unresponsive한지 뭐 간단히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대충 이제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 뭐 15, 13, 8, 3 정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 이제 15점 만점이면 우리가 정상으로 보고서는 다른 문제가 없으면 역시 이것도 리턴 투 플레이를 그 자리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안 되면은 15가 아니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13이 안 되면은 전체 레드 플래그로 보는 거고요. 뭐요 exam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환자가 나가야 되겠다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경기에서 빼는 그런 팀이 이제 스쿱이나 바스켓으로 경기장에서 빼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가 아마 가장 이제 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시급하고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어떤 좀 분초를 낮추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그냥 조용히 고꾸라져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다른 거 별로 생각할 게 없겠죠. 그래서 서든 카디오 어레스트가 사실은 뭐 의심을 해서 이거를 확인을 하자 그러면은 상당히 좀 확인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쓰러지고 나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움찔움찔하면서 숨도 쉬는 것 같고 심장 펄스를 처음에 딱 확인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렇긴 한데 사실 좀 의심이 된다면은 이거는 카디오 어레스트다. 딴 거 생각할 게 별로 없죠. 그냥 카디오 어레스트로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전형적인 그런 이제 심텀은 이제 컨택트가 없었는데 그냥 혼자서 컬랩스 하는 것이죠. 반응이 없어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좀 있으면 이제 호흡 정지가 1, 2분 내에 호흡 정지가 오는 걸로 되어 있고 슬로우 모션 같이 그런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정지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이거저거 있지만 이것이 심정지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바로 CPR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앰뷸런스와 EMS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빨리 이제 체스트 컴프레션, 굿 퀄리티 체스트 컴프레션을 하라고 하죠. 누군가한테 이제 AED 가져오라고 하고 그래서 AED가 가져오면 바로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디오 어레스트가 아니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저도 의사인데 그 실제로 당해보면은 조금 당황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그건가 아닌가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그냥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부압박을 심장이 조금 뛰고 있는데 흉부압박을 한다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AED가 잘못 터질 리는 없죠. 자기가 이제 심전도를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거는 파이어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바로 CPR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빨리 해도 우리가 피파 그 데이터를 보면은 23% 정도 살린다고 우리가 그런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AED를 사용할 때는 이제 산소를 끄고 뭐 아니면은 마스크를 제거해가지고 이제 뭐 불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물기도 최소화해서 타올로 닦아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라 그러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에어웨이는 아이젤이 초이스가 되겠고요. 아이젤에다가 이제 베깅 달아서 하는 거 굉장히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벤틸레이션 레이쇼가 이제 30대 2, 컴프레션 벤틸레이션이 30대 2로 하라 그러는데 벤틸레이션을 뭐 하는 게 좋겠죠. 못 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리그에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벤틸레이션보다 이제 컴프레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들 내과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간 어드밴스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드레날린 약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인데 심정지 리듬이 안 들어오면 한 번 쓰는 거죠. 또 안 들어오면 또. 그 쓰는 거는 이제 3번 디피브릴레이션 하고 나서 쓰라고 돼 있고요. 만약에 근데 이제 에이드를 달았는데 에이시스톨이나 PEA다.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 저기 펄스리스다. 그러면은 바로 어드레날린을 하나 쓰고서는 그 다음에 CPR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SCA 그 사든 카디오 어레스트의 그런 이제 빈도를 보게 되면 10만 명당 0.46 일반인에선 그런데 컴피티티브 스포츠에서는 0.76으로 좀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FIFA 레지스트레이션 보면은 2014년에서 18년까지 617명 중에서 142명이 이제 서바이브 했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35세 이하에서는 sudden unexplained death가 원인이 많았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hypertrophic cardiomyopathy가 많고, 그다음에 35세 이상에서는 coronary artery disease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리드미아, 뭐 마이오카르디스 등등의 원인이 있는데 뭐 제일 많은 건 하여튼 hypertrophic cardiomyopathy, 그다음에 coronary artery disease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메디컬 체크업 때 미리 알면은 뭐 좋은 건데 사실은 뭐 메디컬 체크업을 EKG 정도까지 하는 거지 뭐 어떤 엔지오 같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이게 이제 모르고 처음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컨투전도 있겠고 인트라세리브럴 헤모리지, 뭐 각종 이제 피가 나는 것들이죠. 서브 아르코노이드 헤모리지, 뭐 듀라 아래 위로 뭐 블리딩하는 거, 콘커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컨커션 말고는 다 블리딩이 실제로 되는 거고 CT 스캔에서 이제 보이는 거고요. 컨커션은 이제 펑셔널 임페어먼트가 있는 것이죠.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의 특징은 이제 뭐 의식 소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 15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기억력 소실,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스컬 프랙처가 되면은 귀 쪽으로나 아니면은 눈 근처로 CSF 코로 이렇게 CSF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 뒤에 이렇게 시커멓게 배틀 사인이라든지 아니면 눈 주변으로 라쿤 아이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큐 스테이지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경련이라든지 신경학적 증상, 그다음에 뭐 구토, 두통 이런 것들은 뭐 인트라크레니얼 블리딩이 있거나 뭐 압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있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경계에서 제외해야 되고 뭐 어디에 옮겨서 CT를 찍어보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컨커션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동안 교육을 많이 받기는 했었는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상 소견이 없는 것이죠. 기능적인 임페어먼트는 있지만은 다른 손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이렉트 블로우라든지 아니면 위플래시 같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머리에 전해지는 그런 포스를 받았을 때 이런 손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짧은 시간 몇 분, 대개는 몇 분 뭐 그거 이상으로 있더라도 하여튼 스스로 회복하는 것인데 신경병력적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구조적인 이상은 없고 블리딩 없고 기능적으로 장애가 있는 거다. 의식 소실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막 그냥 뭐 이렇게 과격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매니저는 뭐 일단 경기에서 빼고 당일은 리턴 투 플레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교육해야 되는 거는 아마 이게 나중에 심각한 선수한테 심각한 위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캇 5가 현재 이제 그런 베이스라인 이그잼을 위해서 이제 컨센서스 가이드라인처럼 이제 나와 있는 그런 이밸리에이션 가이드인데요. 또 피파에서는 이렇게 8개 페이즈 어프로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레커나이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즈 2에서는 온피치 이그잼이 있겠고 그 다음엔 이제 필드에서 빼서 그 다음에 확실하게 콰이더 에리어에서 메디컬 룸에서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리이벨리에이션 하고 옵저베이션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괜찮으면은 리턴 투 풋볼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회복을 한 7일에 걸쳐서 최소한 7일에 걸쳐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증상은 이런 것들 필드 위에 누워서 움직임이 없다. 그게 2초 이상 얘기를 하고요. 밸런스, 보행장애, 비틀비틀거리는 거, 경련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컨커션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브레인 인저리 때 손상이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그잼은 스캇 5하고 같습니다. 이게 선수가 뭐 난 뛸 수 있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이 없고 비틀거리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혼란스럽고 감각 소실, 뭐 방향 감각 소실 등등이 있겠고요.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트랜스퍼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옵저베이션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트랜스퍼를 해야 되겠죠. 기억력 테스트 제일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거 5가지 정도 하라 그러는데 뭐 그 얘기가 있죠. 이제 대답할 수 있는 거를 질문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 정도는 선수들한테는 적절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느 경기장인지 뭐 전반 후반 뭐 지금 마지막에 누가 이제 점수를 넣는지 이런 것들이 5가지 기억력 테스트를 좀 가지고서는 하면 좋겠고요.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도 그 자리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시 이밸리에이션을 좀 더 자세히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스캇 5 나머지 이제 어세스먼트를 하는데 이 스캇 5를 모두 하는 데는 10분 이상 걸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뭐 익숙하지 않으면 사실 10분도 더 걸려 10분보다 훨씬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메디컬 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좀 이따가 옵저베이션 하다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 13이 안 되거나 이런 등등등 있으면은 당일날 CT를 찍어보라고 하죠. 그리고 또 24시간 동안 옵저베이션 하고 이미 이거는 이제 피치사이드 이밸리에이션 지나가는 얘긴데요. 결국에는 뭐 72시간 동안 이제 쉬었다가 또 리이밸리에이션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72시간 동안 레스트를 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죠. 브레인 인저리가 한번 있었으면은 책도 보지 말고 테레비나 뭐 이런 전자기기, 뭐 게임 이런 거 하지 말고 술도 마시지 말고 운전도 하지 말고 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클리어링 돼서 이제 괜찮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 뭐 거의 증상 신경적인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면은 이제 리턴 투 풋볼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6 스테이지로 나뉘어져서 처음에는 액티비티 안 하다가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그 다음에 뭐 난 컨택트 스포츠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적어도 6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예전에 데이터 보면 2014년에 피파 월드컵 때도 그때 컨커션이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2%만이 경기에서 제외가 됐었다. 2018년에도 근데 5%만이 이제 제외가 됐었다는 것이 있었고요. 분데스리가에서도 3%의 선수만이 그 이제 진단 처음에 컨커션으로 생각하고도 이제 경기에서는 3%만이 제외가 됐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이머전시 시츄에이션, 컨커션하고 서든 카디악 어레스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른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최대한 이제 우리가 얼럴트하게 항상 알고 있어야 되고 좀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정말 의사로서도 이게 절대로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내과 선생님은 또 다르시겠지만은 정형외과 의사로서는 익숙해지지 않는 부분인데, 여러분 계속 이제 평소에 줄이 연습하고,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터지면은 최단 시간 안에 해결하는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선수가 경기장에서 어떤 비극적인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